자, 현대모비스라는 기업 있죠. 2021년 초반에 고점 치고 내려와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장기 차트로 봐도 옆으로 기고 있죠. 이 회사 주가가 언제 오를까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왜 이 회사 주가가 안 오르고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겁니다. 주식 수익 내는 방법이 뭡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죠. 수익 내려면 주식은 언제 사야 될까요?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당연히 밑에 사서 위에 팔면 되겠죠. 자, 저게 무슨 뜻인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주식에서 수익 납니다.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비싸게 사기 때문이죠. 보통 오르고 나면 따라 사게 됩니다. 비싸게 사면 안 된다. 즉, 오르면 따라가는 것은 비싸게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귀신도 모른다는 주식시장, 희한한 게 있습니다. 주식은 싼 게 비싸고 비싼 게 싸기도 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위에 주가가 비쌀 때도 쌀 때가 있고요, 떨어졌을 때도 비쌀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바나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10,000원이면 비싸지요. 500원이면 쌉니다. 이걸 어떻게 느끼냐? 이 가치로 대비해서 우리는 가격을 가늠하는 거죠. 즉, 주식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기업의 수익 플러스 자산 이외에도 가지가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올라도 기업이 쌀 때가 있고 떨어졌을 때도 비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란 것도 가치로 매겨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트로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 대비 싼 기업을 사면 바로 1번에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에 팔면 우리는 수익을 내게 될 겁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 싼 기업을 찾아봅시다. 주가는 횡보하지만 좋아질 것이 보이는 회사, 그것도 싼 축에 속하는 거죠. 주가가 옆으로 긴다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주가가 싸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매출액 볼까요? 2012년 간략하게 30만원이라 생각해봅시다. 30만원 정도 했다가 매출액이 2023년에 60만원, 10년 정도 동안 2배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2022년 이때 매출액이 확 상승하죠. 이 매출액이 상승한 이유, 첫 번째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 확대됐고요. EV 차종이 판매 증가됐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판매 증가로 인한 AS 확대로 매출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2년보다 지금 매출액은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나?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더 떨어졌죠. 매출액은 2배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오른 이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익 증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업이익 순이익 변화를 봅시다. 12년 때 보십시오. 이때보다 2022년 더 떨어졌죠. 가만 보니까 지금 차트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이 그래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귀신도 못 맞춘다. 주가 말고 기업의 외형 성장, 이익 상승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앞으로 현대모비스 주가 오를까?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현대모비스 이익이 상승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주가 상승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알면 현대모비스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살펴봅시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감소한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2017년, 18년 이때 영업이익 2조 정도 찍었습니다. 영업해서 2조를 벌었다. 이때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을까? 왜냐면 투자를 한 보따리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21년, 22년 21년 때 투자한다고 2조 정도 썼습니다. 23년은 2조 이상 쓰고요. 작년 3분기까지 3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죠. 이 투자는 결국 왜 할까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성과가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월 뉴스, 해외에서 12조 원 수주 현대모비스 받았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스바겐과 조단이 계약했고 1년 만에 해외 수주 2배나 늘었다, 그런 뉴스가 있네요. 해외 수주 1등 공시는 배터리 시스템이고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 원대 규모의 배터리 시스템을 수주했다. 2022년에는 벤츠로부터 전기차 모듈도 수주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이제 현대모비스로 붙고 있죠. 그 결과 해외 수주액은 2020년 2조에서 2023년에는 12조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몰락 중에 있죠. 폭스바겐 공장 새거 폐쇄, 임금 10% 삭감 추진. 이거 왜 그런가? 이 회사는 전기차 전환을 하는데 실패했죠. 그 결과 회사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안 되니까 현대모비스로부터 오히려 잘 나가는 회사가 부품을 사가려고 하는 거죠. 올해 1월 13일 뉴스, 현대모비스 10년간 해외 수주 10배. 자, 이런 뉴스를 보면 현대모비스의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죠. 자, 지금 현대모비스 수주가 한 번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꾸준한 수주 증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품 써보고 안 좋으면 한두의 실적이 나오고 말 것인데요. 긴 시간에 계속 수주가 나온다는 것은 그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기아의 2025년 출시 예정 신차 가지가지 한보따리 많죠. 제네시스도 있고요. 신차 출시가 이렇게 되면 각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AS 매출도 같이 나오겠죠. 자동차 팔 때도 매출이 나오고 AS 할 때도 매출이 나올 겁니다. 자, 그동안 현대기아 매출 어떤가? 현대차도 2019년부터 24년 70% 정도 늘었고 기아도 거의 2배 늘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 고객사 현대차하고 기아 모두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 알 수 있죠. 고마진 AS 분야의 실적이 결국 가시화될 겁니다. 현대모비스의 매출 비중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 부분 매출 비중 80% 되고요. AS용 부품 사업 부분 21%가 매출 비중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모듈 및 부품 제조 이게 잘 팔려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사실상 실제 수익을 주는 부분은 바로 AS용 부품 사업 부분입니다. 20% 매출 비중 나오고 있는 곳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영업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AS 부품이 앞으로 잘 팔릴 거니까 당연히 이익도 상승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듈 및 핵심 부품 이쪽도 돈을 벌려고 사업할 건데 이렇게 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신제품 초기 비용도 들고요. 이러면 품질 비용 증가되겠죠. 두 번째는 전기차 물량 감소로 최근에 고정비가 증가했다. 세 번째는 역시 R&D 투자로 이익률이 나왔다. 회사에서는 계속 이 사업 부분 이익률 낮은 거 방관하고 있지 않겠죠.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전략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핵심 부품 단가 인상해서요. 신차에 대한 단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신규 수주부터 원가 고려한 단가 책정하고 24년 말까지 모델별, 부품별 원가 관리 시스템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률이 증가하겠죠. 자, 이제 현대모비스 가지가지를 보고 갑시다. 현대모비스 글로벌 파트너십 보시면요. 폭스바겐, 마세라티, 셀란티스, 마츠다, GM, 벤츠 가지가지 회사가 한보따리 많습니다. 현대하고 기아에만 납품하던 회사가 전 세계로 납품 회사를 다변화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가치도 상승하게 되겠죠. 자, 수주 목표 보시면 2023년에 40%까지 글로벌 발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 나오더라도 이렇게 되면 거래처 다변화로 당연히 회사 가치는 높게 평가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익률이 낮아졌는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씩 안정화시킬 거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의 평균 판가 이것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차도 많이 팔리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매출이 증가에 따라서 AS 부품 수요도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AS 매출 추이로 나오고 있죠. 최근 뉴스가 있는데 현대하고 기아 전기차 5종이 미국의 IRA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현대기아가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경쟁력이 미국에서 높은데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결론을 내보자면 올해부터 적자 사업부 판가 인상으로 회복 가능하고 R&D 투자를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이익률이 상승할 겁니다. 미래는. 그리고 현대하고 기아 차 많이 팔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수도 좋고 모듈 판매도 증가해서 기업의 이익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기업의 실적 상승이 눈에 보이죠. 이제 할 일은 여러분들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은 1년에 4번 발표되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계속 보면서 기업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라.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이런 회사들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편안하게 주식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폭락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런 말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상승은 모두가 비관적일 때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좋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소외됐을 때 기회가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대중이 몰린다는 건 비싸다는 뜻입니다. 소외된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면 성공하게 됩니다.